오늘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야사인 판교의 요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주의 서쪽 판교점이라는 외진 길가에 한 채의 여인숙이 있었다. 여인숙의 주인은 조홍랑이라는 여인으로 나이는 30세 안팎으로 식구나 고용인도 없이 혼자서 여인숙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작은 여인숙이었으나 궁한 것 같지는 않아서 많은 당나귀를 기르고 있어 지나가는 과객에게 팔았다. 어느 때 허주의 조개화라는 떠돌이 장사치가 낙양으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이 숙소를 찾아들었다. 먼저 온 손님이 대여섯이 있어 가장 안쪽에 침상이 차례가 왔다. 그 침상은 벽 하나 사이로 내실과 이어 닿아 있었다. 조홍랑은 애교 있게 객들에게 술을 권했으나 개화는 술을 즐겨하지 않는 편이었기에 다른 손님들 틈에서 건성으로 술에 취한 척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술에 떨어지자 조홍랑 역시 내실로 물러갔고 곧 내실의 불도 꺼지더니 주위가 고요해졌다. 객들은 요란하게 코를 골기 시작했지만 개화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 잠이 오지 않았다. 야삼경 밤이 깊었을 때 내실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무슨 소리가 들렸다. 개화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틈새로 옆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홍랑은 상자 같은 것을 꺼내어 촛불 곁에 놓더니 뚜껑을 연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장난감처럼 생긴 쟁기와 소와 인형이었다. 홍랑은 그것을 들고 방바닥에 깐 멍석 위에 놓았다. 멍석 위에는 두치 두께로 흙이 깔려 있었다. 홍랑이 입에 물을 담고 훅 뿜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인형이 움직이더니 소의 쟁기를 메고 멍석 위의 땅을 오락가락 밭을 갈기 시작한 것이다. 개화는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으나 꿈이 아니었다. 그뿐이 아니라 더욱 신기한 광경이 벌어졌다. 조홍랑이 자루에서 메밀씨를 꺼내어 인형에게 주자 인형이 그것을 땅 위에 훌훌 뿌리는 것이다. 그러자 순식간에 싹이 트더니 죽죽 자라서 흰 꽃이 피고 결실을 뱉는다. 인형이 그것을 베어 털었다. 홍랑은 다시 상자 속에서 작은 맷돌을 꺼내어 인형에게 주니 인형은 메밀을 들들 갈아서 서너 대 가량의 가루를 만들었다. 그러자 홍랑은 그것을 함지박에 넣고 그제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손님들이 모두 잠을 깨어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홍랑이 함지박을 들고 들어와 식탁 위에 놓고 모두 먹으라고 내주고 차를 가지러 부엌으로 나갔다. 손님들은 맛있게 사오핑을 먹었으나 개화는 아무래도 수상쩍어 몰래 밖으로 나가 창문 틈으로 엿보았다. 손님들은 샤오핑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는 순간 모두가 발로 땅을 차며 크게 마루름을 울더니 당나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홍랑은 당나귀를 끌고 뒷뜰로 가 매놓고는 손님들의 짐을 모두 안으로 갖고 들어가 버렸다. 개화는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하였다. 혹시 자신도 당나귀가 된 것이 아닐까? 둘러보았으나 이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몰래 여인숙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자기의 눈으로는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남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가 걱정이 되었다. 그때 마주오는 과객이 있기에 말을 건넸다. 저 낙양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객은 조금도 이상한 기색 없이 대꾸했다. 개화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길을 재촉했으나 그런 사실은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일을 끝낸 개화는 귀로에 올랐다. 그리고 판교점에 가까이 오자 생각하는 바가 있어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다. 그것은 전에 보았던 그대로의 샤오핑을 만들어 몸에 지닌 것이다. 개화는 시치미를 떼고 여인숙에 들었다. 홍랑은 여전히 애교가 넘치게 맞아들였으나 그를 알아보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인심 좋은 여관집 여주인이었다. 이런 여인이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지를 야차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는 달리 손님이 없었다.
조홍랑은 유별나게 수다를 떨었다. 개화 역시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고단하니 자리에 들겠다고 말하고 일찌감치 자리에 들었다. 밤이 깊어갔다. 홍랑은 살짝 문을 열고 개화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자 내실로 건너갔다. 그리고는 부르럭 소리가 나고 틈새로 엿보니 전번처럼 인형을 시켜 매미를 추수하고 그것으로 샤오핑을 만들었다. 아침이 되자 홍랑은 그것을 접시에 담아와서 길을 떠나기 전에 요기를 하셔야지요. 라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끓는 차를 가지러 갔다. 개화는 곧 자기가 갖고 온 샤오핑과 바꿔쳤다. 홍랑이 차를 들고 왔을 때는 마지막 한 개를 맛있게 먹고 있는 참이었다. 개화는 말했다. 안주인 솜씨가 좋아 맛있는 샤오핑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실은 저도 길을 가다 먹으려고 준비한 샤오핑이 몇 개 있습니다. 낙양에서 만든 특제인데 맛이 어떤지 잡숴보십시오. 라고 두어 개를 접시에 꺼내 놓았다. 조홍랑은 고맙다고 무심코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홍랑은 땅을 득득 긁으며 마루름 소리를 내더니 그 자리에서 당나귀가 되고 말았다. 그러자 개화는 홍랑, 아니 당나귀를 끌고 나가 대문간에 매놓고 내실에 들어가 나무 상자를 꺼내어 아궁이에 넣고 불살라 버렸다. 홍랑이 변한 당나귀는 유난히 쓸모가 컸다. 개화는 그것을 타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장사를 다녔지만 발 한 번 헛디지는 일 없이 하루에 100리를 갔다.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나귀는 가끔 눈물을 비오듯 흘렸고 그것이 측은해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주고 싶었지만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개화의 나귀는 함곡관을 넘게 되었다. 고개 위에 다다르니 큰 노속 밑에 한 노인이 땀을 식히고 있었다. 노인은 당나귀를 보자 껄껄 웃으면서 어허, 판교점의 조홍랑의 꼴이 말이 아니로고 라고 빈정거리고 나서 개화에게 말하기를 임자를 톡톡히 만난 셈이구려. 어떻소? 홍랑도 그만하면 죗값을 톡톡히 치른 것 같으니 용서해 주려오? 라고 묻는다. 당나귀를 조홍랑으로 간과한 이 노인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한 개화는 급히 나귀에서 뛰어내려 절하며 말했다. 그렇잖아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주고 싶었던 참입니다. 어찌 분부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개화의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인 노인이 나귀에 다가가 나귀의 아래 위 입술에 손을 대고 힘주어 입을 찢었다. 그러자 그 속에서 홍랑의 모습이 드러났다. 노인이 말한다. 이것도 전생의 인연이라는 것. 두 사람은 판교점으로 돌아가 부부가 되어 오가는 과객들을 돌보며 마음 편히 살도록 하시오. 두 남녀가 땅에 엎드려 노인에게 절하고 고개를 드니 이미 그 자리에는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판교점에 돌아온 개화와 홍랑은 집 안팎을 수리하고 다시 여인숙의 문을 여니 장사는 날로 번창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날들이 되십시오.